백현동 본류 사건도 골치겠지만 당장 1심에서 징역이 나온 선거법 항소심을 어떻게 임할 거냐, 이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난제겠지요. 결국에 이 선거법을 뜯어 고치는 쪽으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친명저하장 정성호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저는 일부 의원들이 이제 위헌 의견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저도 허위사실 그 공표죄가 너무 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0년 전에 벌금 100만 원으로 사형 선고를 내는 겁니다. 이 기준은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를 저도 했었습니다. 다만 그 전제되는 건 뭐냐? 저는 분명히 공직선거법은 여야가 합의해야 됩니다. 다만 이 시기가 좀 안 좋아 보입니다. 지금 바로 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판결에 대한 그건 전혀 관계가 없고요. 오히려 이런 걸 하게 되면 불리하겠죠, 오히려. 자, 지금 비단 선거법뿐 아니라요,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그 혐의 관련 여러 법을 고친다는 겁니다. 화면 보시죠. 이게 지금 선거법과 관련된 거긴 합니다. 먼저 보시죠.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하고 당선 무효형 기준 벌금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이요. 자, 이거는 이제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거죠. 남북교류협력법에 북한의 물품을 반입 반출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 말고 지금은 통일부에 있는 걸로 압니다. 이거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도 할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경기도가 통일부를 안 거치고 했다. 지금 이게 문제인데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걸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의 압박성 법 개정, 수사기관 무고죄,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피의자가 검사를 기피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고 구속 수용자를 소환 조사를 금지하는 이런 법들을 민주당이 지금 추진한다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저런 얘기를 정작 하려면 21대 국회부터 정개특위를 통해서 혹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큰 틀에서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여야 합의, 아까 정성호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그렇게 풀어갖고 논의해 갔으면 조금 지금 현재 이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이 과정들에 대한 오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일정 정도의 선거법도 논의에 따라서는 조금 열 필요가 있다. 너무 말하자면 정치인의 발언이 억압돼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론의 과정이 필요하다. 누구 말이 맞다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검사 탄핵도 그렇고 법 개정도 그렇고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비판을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렇게 법을 개정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안전할 수 있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어쨌든 지금 그 백현동 문제, 김인섭 씨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선거법이라든지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또 위기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인데 이제 와서 저와 관련된 부분을 법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그러는 형태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강전혜 변호사님. 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법안들을 민주당이 고치겠다고 해요. 형사소송법을 고치는 거는 공범한테 유죄를 선고한 재판장을 기피할 수 있게. 이거는 이제 이화영 씨에게 선고한 그 신진호 부장판사를 기피하겠다. 이런 또 의도로 해석되고. 아까 보셨던 남북교류협력법에 경기도 넣겠다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선거법. 이건 지금 1심이 나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온 거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안 된다고 하지만 감형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가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법이 개정이 됐을 때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감형 사유로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도요. 판결문을 봤을 때 우리가 대법원 양형기준표상의 감형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감경한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부에서는 그 판사의 재량 으로서 감경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된다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피고인의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갖다가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에 이러한 형태의 개정안들이 올라오기만 해도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변호인 의견서에는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논리들을 변호인 의견서에서 다 따다가 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거대 야당에서 이 부분이 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입법이라든지 그 개정안에 대해서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 측에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의견으로서 어필을 하게 됐을 때 재판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좀 검토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감형 사유로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감형을 바라고 이런 법을 추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심의 정치적 운명이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2심 재판이 유죄로 확정이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재명 대표 자신도 당의 장래를 위해서 어떤 그런 것이 현명한 거는 아마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거법 재판 같은 거는 대개 2심에 가면은 2심에서 판결되는 대로 저희 최종심에서 결정되는 것이 지금까지 판례를 갖다 보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내려놓을 것 같으세요? 혹여라도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 처신으로 봐서 비합리적이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당의 미래를 위해서 잘 결정하리라고는 안 봐요. 박성미 최고님, 이 2심에서 만약에 1심처럼 징역형이 나오면 이거는 대법 가서는 대법은 이제 그걸 심리하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 확정되는 거다 사실상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2심이 중요하니까 이제 저희도 긴장을 하고 좀 준비를 잘 해 나가겠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위중교사에서 이제 무죄가 나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함부로 예측할 영역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은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차분하게 가야겠다, 자신감 있게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했던 것 같고요. 선거법도 1심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것은 사실이고 만약에 이대로 간다고 하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여전히 다퉈볼 만한 어떤 법적인 쟁점들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굉장히 당내에 많기 때문에 이번에 오히려 이 공직선거법 1심 그다음에 유진교사 1심 판결이 나오게 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보다 자신감을 갖고 좀 차분히 임해가면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